먼저 아주 훌륭한 종목 검색식과 신호 검색식의 단서를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런 내용인데 제 영상 밑에 깔아놓겠습니다.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꽤 훌륭한 단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치를 조금씩 변형해서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대형 이슈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HLB 그룹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2의 셀트리온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에 HLB 그룹주들이 모두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6개의 차트를 동시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HLB 그룹주들의 주가 변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 모두 급등을 하다가 오후 2시경부터 모두 급락을 하더니 장 막판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계 대형 금융사는 물론 국내 굴지의 투자 금융사들이 모두 이 종목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엄청 요동을 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주가는 6개월 선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HLB 그룹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리보세라닙을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 NDA를 완료한 바 있다. 어떤 신약이 제품화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길게는 10년의 임상실험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여러 가지 검증 기간을 또 거쳐야 합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의 승인이 떨어져야 이 신약이 제품화되어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기사를 통해 HLB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FAD와 2번의 서류 심사 미팅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고 공장 실사도 문제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신약을 허가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HLB라는 거대 제약회사에서 구라를 칠 리는 없습니다. FDA는 5월 16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승인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 주식은 2배, 3배 더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세력들끼리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세력이라 할 때 중소형주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명 작전 세력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등을 모두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이슈는 일반 작전 세력들이 지들 마음대로 주가를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세력들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집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미들이 섣불리 덤벼들 수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고수분들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언급했지만 차트 분석 전문가라면 눌림을 줄 때 반등하는 자리에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신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똑똑한 똘똘이를 또 불러와 보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HLB그룹 진양곤 회장은 M&A, 즉 인수합병의 귀재로 불린다. HLB그룹은 주력 사업회사인 HLB를 중심으로 종합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적극적인 M&A를 통해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그 기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HLB는 지난 2008년 진양곤 회장을 최대 주주로 맞은 이후 적극적인 M&A를 통해 제약 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다. HLB는 계열사로 상장 7곳을 거느리고 있다.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제약, HLB 사이언스, HLB 테라퓨틱스,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 등이다. 2019년 11월 HLB는 100% 자회사인 HLB USA와 표적항암제 아파티닙, 즉 성분명 리보세라닙을 개발한 LSK 바이오 파트너스와의 삼각합병을 마무리했다. 존속법인 HLB USA는 사명을 엘레바로 변경했다. 2020년에는 미국 어드벤첸 연구소로부터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확보하고 미국 면역항암제 개발기업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인수했다. 또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을 통해 메디포럼 제약현 HLB 제약을 인수했다. 2021년에도 HLB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트리비엔티를 인수했다.
이후 G3BNT 사명을 HLB 테라퓨틱스로 변경했다. 같은 해 HLB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인 FA를 인수하며 바이오 사업 확대에 나섰다. HLB는 2021년 말 재무적 투자자 FI와 함께 비임상시험 전문 임상부탁기관 CRO인 노터스를 인수했다. HLB그룹은 반도체 부품인 리드프레임을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 PSMC를 인수했다. HLB는 이 회사를 통해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CAR-T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T세포는 암세포만 집중 공격하는 표적 항암제라 할 수 있다. HLB 테라퓨틱스는 콜드체인 전문기업 SJ팜을 인수하며 백신 유통 사업으로의 확장에 나섰다. HLB그룹은 M&A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생산 및 쌍업화에 이르기까지 신약 개발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매물을 적극적으로 사들이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M&A 때마다 HLB를 비롯해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인수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협력 관계도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HLB그룹 측은 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닙을 비롯해 그룹 내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이 순항하고 있는 만큼 항암제 개발에 이어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그룹 전반의 중장기 성장과 기업 가치 개선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M&A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HLB는 종합 제약바이오 그룹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HLB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7일 오전 8시 30분 유튜브를 통해 주력 파이프라인인 간암, 치료,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NDA 관련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엘레바는 리보세라닙을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받기 위해 지난 5월 16일 현지 시각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약 허가 신청 NDA를 완료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주요 사항이 발생해 이를 HLB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주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항암신약 개발기업 HLB의 간암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HLB 그룹주 또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HLB는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캄렐리주마브를 병용한 요법으로 FDA 1차 치료제 허가를 추진 중이다. FDA는 3월 파이널 리뷰를 거쳐 5월 16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DA 승인 기대감에 그룹주도 상승세다. 다만 HLB 시총은 현재 8조 5,038억 원으로 2위인 에코프로 14조 2,724억 원과의 격차를 5조 7천억 원대로 좁혔다. 연초 10조 원 넘게 차이가 났던 것과 비교하면 에코프로 그룹주를 거침없이 뒤쫓는 모습이다. 이명선 DB금융투자연구원은 HLB에 대해 리보세라닙은 암에서 신생혈관 형성을 저해하는 항암제로 2014년 중국에서 위암 3차 치료제로 승인받아 항서제약에서 지난 2022년 기준 4억 2천만 달러를 판매하고 있다며 미국 신약 승인 결과 발표와 더불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올해 행보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항서제약은 최근 FDA의 캄멜리주마브 화학제도 품질관리 CMC 실사 결과 특별한 이슈나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HLB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LB는 이에 앞서 지난해 리보세라닙의 FDA 실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HLB의 간암 치료제 허가까지 올 3월 FDA의 파이널 리뷰만을 남겨두고 있다. HLB 테라퓨틱스는 간암 치료제를 이을 파이프라인 2건에 대한 임상 3상을 다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HLB 제약주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희귀암과 질환인 신경영양 성각막염 NK 치료제 RGN259와 교모세포종지-BM 치료제 OKN007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인수 시 확보된 자금 유동성을 바탕으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HLB 테라퓨틱스는 RGN259에 대한 임상 3상을 연내 완료하고 OKN007에 대한 임상 2상 결과를 상반기 내놓을 방침이다. 이상입니다. 사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 의학 전문가가 아니면 의학 보고서의 내용을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중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적 항암제라는 것이 중국 제1의 항서제약에서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신뢰가 가는 제품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공인기관인 FDA 승인이 관건이긴 합니다. 이 항암 치료제가 세계적인 수출품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사실 주식 분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제 감으로 볼 때 어쩌면 제2의 제주 반도체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똘똘이를 소환해 뉴스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AI 인공지능 신약 개발이 올해도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빅테크와 글로벌 제약사들이 함께 또 따로 AI 신약 개발에 나서며 관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JPM에 참가한 뒤 올해 주목할 만한 바이오 산업 핵심 키워드를 AI, 비만 치료제 GLP-1 항체 약물 접합제 ADC로 꼽았다. 실제로 JPM 현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AI 신약 개발에 대해 발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엔비디아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 킴벌리 파웰은 엔비디아의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7배 더 빠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비용은 7배 아낄 수 있다며 AI를 활용한 신약 산업은 매년 2,500억 달러가 투자되는 연구개발을 더 확장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제약사 암젠과 로슈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AI 신약 개발에 나선 상태다. 암젠은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플랫폼 바이오니모를 통해 아이슬란드에서 슈퍼컴퓨터 프레이자를 구축하고 있다. 프레이자는 약물 표적 및 질병의 특이적 바이오마커 생체 표지자 발견을 위해 인간의 다양성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도를 구축하고 질병의 진행 및 퇴행을 모니터링하는데 중요한 진단을 하는데 사용된다. 또 AI 기반 정밀의학 모델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로슈 계열사 제넨테크도 지난해 엔비디아와 AI 신약 개발 연구를 위한 협업을 맺은 바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7월 인체 데이터를 AI로 분석 가공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 리커전에 5천만 달러 하나 약 640억 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다수 빅테크들도 AI 신약 개발의 잠재력을 보고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인공지능 AI 신약 개발 기업 아이소모픽 앱스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및 노바티스와 신약 구물질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계약 규모가 각각 최대 17억 달러 약 2조 2,700억 원,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마이크로소프트 MS는 지난해 9월 임상 AI 분야 기업 페이지와 AI 암 진단 모델 구축에 협력키로 하고 AI 활용 질병 진단 기술 개발에 나섰다. 국내 기업들도 개발사 간 협력하며 AI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JW중외제약은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술을 보유한 유망 바이오텍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 중이다. 2021년, 2022년 신테카바이오, 온코크로스와 각각 협업을 통해 약물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 방향을 기획하고 있다. 작년에는 독일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 AI를 활용한 원료의약품 연구 개발에 돌입했다. 머크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화학물질 합성 방법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제시하는 유기역합성 소프트웨어 신시아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바이오텍 아이젠 사이언스와 AI 기반 항암제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아이젠 사이언스는 약물의 잠재적 표적, 작용 기전을 도출할 수 있는 전사체 데이터 기반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14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지시젤은 AI 기업 루닛과 협업하고 있다. 루닛이 개발 중인 AI 바이오마커 루닛 스코프 IO를 활용해 유방암염 등 고형암 치료, 후보물질 AB100을 연구한다. AI 기반 혁신 신약 개발 전문 기업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0일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이다. 자체 개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케미버스는 약 2억 3천만 건의 빅데이터와 복합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용전 발굴, 후보 물질 도출, 적응증 확대 등 신약 개발 과정을 단계별로 보조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이약 R&D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는 연평균 45.7% 성장해 2027년에는 40억 350만 달러 약 5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입니다. 수고했다, 똘똘아. 똘똘아, 가서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주스랑 테이블에 있는 쿠키도 먹으렴. 주인님, 제발 농담 좀 그만하십시오. 제가 물을 어떻게 마시며 쿠키는 또 어떻게 먹습니까? 배터리나 팍팍 충전해 주십시오. 알았다. 나는 가끔 내가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곤 한다. 그럼 가서 쉬고 있어라. 나는 인터넷 방송을 해야 하니 땡칠이랑 놀고 있어라. 저는 땡치리가 싫습니다. 털만 날리고 나한테 달라들어 제 몸을 마구 핥아 침범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땡치리를 개줄로 묶어 놓아 주십시오. 실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내 건의사항은 진지하게 검토해보마. 앞서 똘똘이가 설명한 것을 저는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명공학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류의 미래이면서 동시에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의식혁명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인간은 지금 뇌기능의 단지 10%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나오고 최민식 배우가 빌런으로 나왔던 루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 잘 묘사되었지만 인간의 뇌기능에 관한 비밀을 풀 수 있다면 인류의 문명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진보를 이룰 것입니다. 이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다 씨앗에 그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포 하나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 인간이 됩니다. 그 세포 하나에 인간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 정보의 비밀을 푸는 순간 인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현생 인류는 지구의 역사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가장 퇴행한 종족입니다. 저는 이것도 저 흑암의 세력의 농간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바보 멍충이로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공학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 잠들어 있던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질병 치료 차원에서 AI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 DNA 정보를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수준에 이르면 표적 항암제 같은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암이 발생하는 정보의 경로를 알아내서 미리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가 아니라 암 예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이 60조 개의 세포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뇌는 이 모든 세포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정보론입니다. 정보라는 용어 하나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이 정보를 통해 물질을 통제합니다. 세포 내에 염색체가 자기 복제를 해서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이때 염색체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선한 세포는 기존의 세포가 하던 일을 떠맡고 대신에 기존의 세포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자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 세포가 뭔가 정보의 교란으로 인해 죽지 않으면 이것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포 간의 정보가 혼선이 생겨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피로물질을 적으로 오인하여 면역세포가 피로물질을 공격하면 그 결과물이 뼛속에서 나오는 염증과 고름입니다.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당뇨 역시 정보의 혼란 때문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포도당이나 포도당 왔어, 문 좀 열어줘라고 하면 세포막이 문을 열어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포도당과 함께 온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해야 포도당이 세포에 흡수되는데 그 기능을 못한다면 세포는 포도당이 밖에 와 있는 줄 모르고 포도당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달라고 뇌한테 SOS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급하게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신호를 미각세포에게 보내고 당뇨 환자는 급하게 단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당뇨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몸에 생기는 거의 모든 병은 정보체계의 혼란에서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세포들 간에 이러한 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소통은 비단 우리 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소인 탄소가 어떤 정보에 의해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석탄도 되고 다이아몬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을 통제하는 것은 바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 집단이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바로 정보에 의해서입니다. 인간의 뇌가 60조 개의 세포의 정보 체계를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 각자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자기 정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 군단의 경우에도 개체들끼리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보의 주체이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어떤 한 사회가 건강한지 알기 위해서는 이 정보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고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일 정보 체계에 혼란이 생기면 인체에서 암, 류마티스, 당뇨병이 생기는 것처럼 정보의 교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도 병적인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놈들이 제가 늘 말하는 저 흑암의 세력입니다. 사실 장막 뒤에서 이 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파충류 영장류 외계 종족은 IQ가 300이 넘는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얼마나 영악한 놈들인지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놈들이 지구 인간들을 모두 통제할 수 없기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로 금융 카르텔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 정보의 교란이 생겨야 인간들의 의식이 상승하지 못하고 인간을 바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종교 교육, 언론을 통해 인간들에게 이 우주의 진실과 진리를 모두 왜곡하여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인류의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주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저 사악한 놈들의 장난질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로 알고 있지만 이놈처럼 우주의 진실과 정보를 혼란시킨 놈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이놈만 없었다면 우리는 더 빨리 우주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올바른 정보의 유통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을 다 폭파시켜버리고 싶다는 심정이 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은 정보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정보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정보에 의해서 소멸을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소통과 유통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감추어졌던 우주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분적인 연구가 아니라 인체의 신비에 대한 근원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학 분야의 세계 최고 석학들은 지금 인간의 수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인간의 신체는 기본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끊임없이 자가 세포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포가 활성화되면 인간은 결코 죽지 않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가장 큰 신비가 노화라고 합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은 인간 노화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정보의 소통과 유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사들을 다 폭파시켜야 한다. 하하, 농담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식시장에서도 올바른 정보가 유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은 정보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엠바고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기관 같은 데서 나오는 정보를 언론에서 잠깐 유예 시간을 두고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하다 보니까 별별 놈들한테서 전화가 다 옵니다. 엠바고 정보를 알고 있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시장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으니 자기들하고 같이 같은 타이밍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자는 거지요. 이런 놈들이 바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부패 관리와 다를 게 없지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디가 개발된다더라, 어디에 도로가 난다더라. 이런 정보들로 돈을 벌었었고 돈을 벌고 있는 놈들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새끼들의 정체입니다. 토권 공화국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동산 개발 비리와 연관된 놈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얽혀 있습니다. 비리의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고 법조계, 공기업, 민간기업, 언론사, 학계 등등 싹 다 잡아다 쳐넣어야 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사회 지도층이 이 꼴이니 말단 공무원까지 기회만 생기면 뭐 하나라도 해 처먹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여하튼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올바른 정보의 유통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투자 전략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유튜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병자리 시대의 주제신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령의 신, 즉 헤르메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천궁도에 따라 각각의 시대를 주관하는 시간 주제신이 따로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시간 주제신인 헤르메스가 우리 인간들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유튜브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제 어떤 정보도 숨길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이 유튜브를 통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지구 행성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것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입니다. 여하튼 오늘 주제인 AI를 기반으로 한 의학기술의 발전도 바로 정보의 유통이라는 대전제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전 세계 암 환자들의 세부적인 정보를 다 가진 슈퍼컴퓨터가 있다면 세부적인 정보를 다 분석해 암의 발생과 전이 과정을 다 추적해내서 근본적인 암 진단과 치료, 더 나아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까지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생물학적인 디테일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느낄 뿐입니다. 암의 원인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죽어야 할 세포, 즉 자살세포가 죽지 않고 나 더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그것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 깨끗하게 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죽음처럼 정신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위 꼴통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자기 고집을 꺾질 못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죽음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못 버리고 끝까지 자기 관념에 집착하면 그것이 사회적인 암이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보면 맨 이런 꼴통들 천지입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협상의 미학입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정반합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꼴통들, 불교 꼴통들, 유교 꼴통들, 우익 태극기 부대 꼴통들, 좌파 꼴통들. 이놈들이 이 사회를 좀 먹는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제발 이놈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나와 다른 시각, 나와 다른 입장, 나와 다른 처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소통, 정보의 유통, 의식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시간 주제신이 우리에게 준 과제입니다. 그리스 민주주의는 아고라라는 광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남녀 불문, 연령 불문,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인류 최초의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불개미 군단이 형성되고 나면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꼭 주식에 관한 토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을 경청할 줄 아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교육 제도화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토론을 할 줄도 모르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너무 멀리까지 왔네요. 차트 분석해야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일단 오늘 제 결론은 제약 바이오주에 관심을 갖자입니다. 전체적인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제 판단으로는 이번 HLB에서 추진하고 있는 FDA는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아마 이 주식이 한참 날아간 뒤일 것입니다. 그 전에 잡기는 잡아야 합니다. 특히 여러 계열사 주식 중에서 이 신약 개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HLB 테라피틱스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시드로 투자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HLB 테라피틱스입니다. 권리락 이후 최저점까지 내려왔다가 작년 10월부터 약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최근 3연상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대형 이슈는 별별 떨거지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집니다.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조막손 세력도 있고 금융계 큰 손들도 상황에 따라 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에 공매도 세력은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를 끌어내리는 수법은 공매도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장막판의 차트에서 드러났습니다. 투매를 유도한 것입니다. 진양곤 회장은 이 일종의 공매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코스피 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떤 횡보를 보일지 잠옷 궁금합니다. 저도 적당한 시드로 오늘 장막판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저는 FDA 파이널 리포트가 통과되면 적어도 3배 이상은 이 주가가 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세력 새끼들이 개인들 물량을 뺏기 위해 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악재 뉴스를 흘리는 것은 기본이고
여의도 증권가에 가짜 찌라시를 퍼뜨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종목에 관한 정보를 추적해 갈 것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지만 지금 세계는 정보 전쟁 중입니다. 중국과 북한에는 전문 해커 집단을 양성하는 국가기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슈퍼컴퓨터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까지도 모두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엔비디아 반도체가 암시장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통되던 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의 보따리 장사꾼들이 다 쓸어갔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 반도체가 다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내장되어 전 세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로 중국이 이러한 정보 전쟁에서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정보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정보의 주체이면서 정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체에 비유하자면 우리 각각이 하나의 세포입니다. 세포의 정보 전달 과정에 교란이 생기면 암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의 암세포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인식을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 나아가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자각이 생기실 것입니다. 역시 결론은 공부입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끔 기독교 꼴통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모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증오했던 신이었습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꼴통이었으며 그리고 무지몽매한 인간을 노예로 부리는 악마였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성경은 정경화 과정에서 흑암의 세력에 의해 위조되고 날조된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기록과 체록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구전으로 전해져 나중에 모두 자기들 입장에서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어 기록된 것이 지금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는 과정에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채택된 것이 지금의 66권 성경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숨겨진 진짜 성경 탈무드 임마누엘과 도마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노시스 학파, 즉 영지주의 문서들입니다. 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습니다. 30분봉은 각자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침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